프랜차이즈 사장 20년, 은퇴 후 폐지 줍는 현실 무너진 노후의 꿈.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사를 접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시나요? 20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이제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고 있다니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생 일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나이를 먹고 나서 곁에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주변에 꽤 많아요. 은퇴를 준비하긴 해야겠는데 당장 내 집안 살림이나 아이들 교육, 또 크고 작은 지출에 치이다 보면 노후 준비? 나중에 하지 뭐하며 미루기 십상이죠. 그런데 그런 나중이 오고 나면 이미 늦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후 준비라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지금 조금 돈 모아둔 것도 있고 일하다 보면 알아서 되겠지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씩 은퇴에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고민들이 쏟아지는 걸 보니 이게 진짜 남 일만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면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대비책을 구어체로 편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꼭 메모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무너진 프랜차이즈 사장의 꿈. 먼저 이 제목에 나온 실제 사례를 조금 풀어볼게요. 50대 중반의 어시 남성은 30대부터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해서 무려 20년간 점포를 운영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카페라는 게 한창 유행할 땐 잘 되면 정말 돈이 꽤 들어오죠. 그래서 한때는 직원도 여러 명 두고 동네에선 꽤나 잘 나가는 사장님으로 손꼽히기도 했답니다. 소위 사장님 라이프 스타일을 20년 이상 누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매장이 조금씩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생겼어요. 처음에는 잠깐 장사가 안 되는 거지 하고 넘겼다가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임대료나 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니 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카페 사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 문을 닫을 순 없고 버티고 버텨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버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이미 대출이 잔뜩 끼어 있었고 나이도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어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어씨는 매장을 정리하면서 큰 빚을 지고 퇴장해야 했습니다.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큰 빚이에요. 그래도 내가 은퇴 후에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동안 모아둔 건 대부분 프랜차이즈 운영에 재투자하느라 남은 게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 딱히 새로운 창업을 할 엄두도 안 나고 취업은 더 어려우니 생계를 잇기 위해 새벽부터 길에 나와 폐지를 주우며 생활비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죠? 이게 결코 남일 같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사업이 잘 되더라도 혹은 직장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더라도 만약 내가 내일 갑자기 은퇴해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 사례 1 대기업 30년 꿈꿔왔던 은퇴가 한순간의 악몽으로. 두 번째 사례는 B씨 남성, 나이는 58세. 30년간 대기업에 몸담았어요. 평생을 대기업에서만 일하셨으니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고 사내복지나 퇴직연금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난 남들보단 좀 편하게 노후를 맞이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생각도 못했던 복병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복병이 뭐였냐면 자녀 교육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퇴직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대학교 등록금이고 생활비고 그냥 당연히 나가던 돈이었는데 월급이 끊기니까 갑자기 이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래요. 두 번째는 부모님 부양 문제였습니다. 80대가 되신 부모님이 계신데 간병이 필요하시다 보니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본인도 퇴직하고 시간이 남으니 몸이 여기저기 망가져서 병원비가 드는 거예요. B씨는 퇴직금이 꽤 됐어도 생활비와 각종 비용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2년 만에 절반 이상을 써버리고 말았답니다. 내가 퇴직금만으로 5년 정도는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소일거리라도 구해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경력도 특수하니 마음처럼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다 갉아먹으며 버텨야 하고 이자, 부담도 올라가니 죽을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노후에는 생활비가 얼마나 더 필요할 건지, 어디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언제부터 연금이 나오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등. 실제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3. 사례 2 자영업 15년, 임대료에 허덕이다가 허무하게 끝난 은퇴생활. 이번엔 CC 남성 55세. 자영업으로 15년 넘게 쪽박 차지 않고 그럭저럭 잘 지내오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한때는 동네 맛집으로도 유명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 불황과 동네 상권 변화가 겹치면서 장사가 점점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버텼어요. 왜냐하면 나 이 식당밖에 몰라 하는 생각과 그래도 언젠간 다시 나아지겠지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갈수록 수입은 줄고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는 오히려 올라가니까 버틸 재간이 없었죠. 그러다가 더 이상 남은 자금이 없어서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창업 자금 대부분은 대출로 충당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중간중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비를 아껴보려 했지만 이미 빚이 꽤 커져서 그것만으론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CC는 55세에 사실상 비자발적 은퇴를 하신 겁니다. 마음은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단기 알바 같은 걸 하시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대요. 내가 그래도 평생 장사하면서 사람 대하고 돈 버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을 닫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소연하더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폐업이나 은퇴가 내 뜻대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준비할 새도 없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나에게 맞는 세컨드 플랜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식당에서만 15년 일했던 경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4. 사례 3 퇴직 후 두 번째 인생을 찾은 D씨의 반전 스토리. 앞서 두 사례는 좀 우울했죠? 그래도 마냥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D씨 여성 52세. 대기업에 25년 정도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나도 이제 5년 뒤, 10년 뒤면 은퇴일 텐데 하고 생각해 보셨대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동안 조금씩 온라인 강의나 관련 책들을 찾아보면서 나도 은퇴 후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D씨는 회사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쪽 일을 주로 해서 글을 꽤 잘 쓰고 말솜씨도 괜찮았대요. 그래서 취미 삼아 유튜브도 조금씩 해보고 블로그에 글도 써보면서 소위 1인 미디어 세계에 발을 들여봤답니다. 처음엔 이거 해봤자 얼마나 돈이 되겠어? 라는 생각에 그냥 가볍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점점 재미가 붙고 사람들도 많이 호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시간을 쪼개서 틈틈이 영상 콘텐츠도 더 만들어보고 관련 강좌도 수강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웠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두니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바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전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수익이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회사 퇴직금과 연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의 공백을 메워주는데 꽤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일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내가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돈을 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D씨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은퇴를 이미 눈앞에 둔 뒤에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다. 직장에 다닐 때 혹은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두면 훨씬 부드럽게 세컨드 라이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5. 은퇴 대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례마다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인 파악.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은퇴 후 생활비가 대략 얼마나 들지 예상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을 줄이거나 보완해야 할지 감이 옵니다.
연금, 보험, 예적금 등 재정안전장치 점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금융 상담이나 전문가에게 물어서라도 내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위한 부캐 세컨드 플랜 마련.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다른 분야를 찾아본다든지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공부해서 향후 돈이 될 수 있는지 미리 탐색해 보는 거죠. 꼭 크리에이터가 아니어도 좋아요. 공예, 요리, 상담, 번역, 재택근무 등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분야가 뭔지부터 천천히 알아보세요. 가족과 주변인과의 소통. 은퇴 후의 인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등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때론 부모님 부양, 자녀 학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하죠. 솔직히 대화하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해요. 중간 점검과 플랜 B.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중간 지금 상태 괜찮은가? 라고 체크하고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은퇴 플랜도 수정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6.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사실 은퇴 후 폐지 줍는다든지 퇴직금이 순식간에 바닥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서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면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극단적인 예시라고 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덮어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한 분들도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 사정이나 개인 건강 문제 혹은 사업 환경 변화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은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미리 고민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작게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관심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기술, 지금 내가 챙겨야 할 금융 상품이나 연금 등. 조금 귀찮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실제로 시작해 보시면 생각보다 한결 안심이 되실 거예요. 7. 마무리하며. 프랜차이즈 사장 20년, 은퇴 후 폐지 줍는 현실, 무너진 노후의 꿈. 이라는 이 문장은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열심히 살았고 언젠가는 나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을 텐데 준비가 부족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꼭 당신의 미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 중에 아마 조금이라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은퇴 준비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내가 쓰는 돈의 흐름을 매일 적어보는 것부터, 혹은 블로그를 만들어 보든지 온라인 강좌를 들어보든지 뭐라도 해보세요. 사실 은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면 미리 조금씩 문을 열고 준비해 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준비된 노후, 후회 없는 세컨드 라이프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